이재명과 친명이 김어준을 집단 손절하겠다. 그런데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그 환율하고 코스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그 전날보다 12.5원 오른 1493.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야간 거래에서 추가로 상승해서 1500원 선을 넘어서는 그런 기록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전날 거래일보다 96.01포인트 1.72%죠. 내일은 5487.24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웬일인지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 친명계의 활동이 거의 노골적입니다. 이재명 본인부터 노골적이죠. 필리핀 가서 뭐 김성태 그 녹취록 그 앞뒤도 그 확인되지 않는 그 짜깁기 한 의혹이 있는 그런 녹취록 가지고 그 검찰에 뭐 기소를 조작을 했다. 납치 살인범보다 더 나쁜 짓이다.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지금 공소취소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구설을 만들기 위한 국정조사에 들어갔죠. 국정조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것뿐이 아니고 오늘 이런 모임까지 있었습니다. 참,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소설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명칭이 조작 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 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 행동인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법 감금 상태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즉각 석방하라. 불법 감금을 당했다. 아니 그러면은 이화영이 지금 1심 지금 두 가지 재판이죠. 그 전부 세 가지인데 어쨌든 하나의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그럼 대법원이 이화영을 불법 감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석방하라는 거고, 뭐 검찰을 배제한 독립특검을 도입해서 박상용 검사 등 조작 수사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문제인 것이 오늘 기자회견에 이재명의 정무특보 6선 국회의원 조정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정무특보가 여기 좌파 시민단체 여기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과 같이 뭐 강덕구 최고위원, 김현, 서영석, 전현희, 최혁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재명의 정무특보 6선 의원이 버젓이 여기 참석을 하는,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불법 감금을 하고 있다. 이거 이재명 뜻입니까? 이재명이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화영이 불법 감금됐다고 하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이 참석자들은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화영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사법 고문을 자행을 했다. 사법 고문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오늘도 지금 중동 사태로 정말 유가가 급등하고 오늘부터 최고 가격제가 또 시행이 되죠. 오늘 자정부터. 그리고 코스피가 완전히 널뛰고 이런 환율 올라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계속 이재명의 공소 취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친여 성향 유튜브, 좌파 유튜브 김어준 씨에 대한 사과 요구, 김어준에게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민주당 친명계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한준호가 지금 가장 그 맹렬하게 이재명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뛰고 있죠. 경기도지사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한준호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플랫폼은 늘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고 출연 전이 생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할지 모른다. 일이 벌어지면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김어준 씨가 발을 빼고 있죠. 장인수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다. 어떤 뭐 거래설 같은 것을 장인수가 폭로할 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근데 왜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이 나를 고소고발을 하면은 그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무고죄로 다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이재명 쪽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이재명 쪽 윤준병 의원도 발언자 장인숙뿐만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는 거 있죠. 친명 돌격대. 여기서도 김어준에게 사과하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참 좀 난감한 입장이죠. 그래서 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제 그 방송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고발을 한 사람은 그 기자만 장인수 씨만 고발을 하고 또 김어준은 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 이재명 쪽에서는 강력히 또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어준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논란이 막 커지니까 장인수 씨가 거기서 방송에서 그런 폭로를 할 줄 몰랐다.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신빙성은 이 장인수 씨가 책임질 몫이지 왜 나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짜고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근거를 하는지 모르겠다. 장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 기록과 시간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리겠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소고발을 하면 친명계나 이런 데서. 그런데 이미 이 고발을 한 그 좌파 시민단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 대상이 김어준 씨도 됩니다. 그런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의 이재명의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서 김어준에게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쪽에서 넘겨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김어준을. 자, 그렇게 오늘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익표 공소 취소 거래설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다.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 자, 이게 그러니까 고발은 민주당에서는 김어준은 고발 안 하고 장인수 씨만 고발을 했는데 이제 김어준은 할 수가 없죠. 정청래하고 특수관계가 있고 정청래의 그냥 멘토 같은 인물이니까는 상왕 같은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저렇게 공소취소 거래설 매우 부적절 가짜뉴스 김어준이 그 전에 우파 진영을 향해서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외국 선동을 할 때는 다 같이 했죠. 부안해동했죠. 그런데 그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판명이 안 되지만은 가짜뉴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가짜뉴스인데
지금 이제 그 가짜뉴스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날아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날아오니까는 가짜뉴스가, 매우 부적절하다. 공소 취소 거래소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방미심의에서 조사를 하겠다. 누구를? 김어준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김어준을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그 KBS 사사건건에 출연을 해서, 검찰개혁이 아니죠. 무슨 개혁입니까? 그 검찰 보안수 사건하고,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 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재명의 뜻이겠죠. 이재명에게 이재명 지침 없이 정무수석이 이렇게는 하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아마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미 지시를 했겠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말 잘 듣는 사람을 앉히려고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 쪽 사람을 앉혀놨으니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미 지시를 내려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하면서, 근데 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냐? 이 김어준의 유튜브가 미디어인가? 그 침해 대상인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상인가? 그게 이제 의문이 되죠. 그런데 홍익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이 뉴스 공장인가 공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어준 방송도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김어준 TV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청와대도 출입기자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죠. 언론사로 또 등록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조사를 받게 되는, 자,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김어준 씨를 찍어 누르겠다.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김어준 씨가 호락호락 당할까? 저기서도 나오지만은 저 가짜뉴스, 김어준의 특기죠. 자,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좌파 진영이 특히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도 있지만은 8월에 전당대회가 있죠. 여전히 이 김어준 정청래 이 조합은 다시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쪽과 소위 말하는 그전에는 이 명청 전쟁, 이재명과 정청래, 지금은 어명 전쟁, 김어준과 이재명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서막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